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가 고급 주택단지의 특별 회원권을 받아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이 상호 고발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특별 회원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해명했는데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추가 증거를 제시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서귀포 앞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한라산 기슭에 들어선 고급 전원주택 단지인 비오토피아. 입주민들은 온천과 수영장 등을 무료로 이용하고 골프장과 레스토랑도 할인받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후보가 도지사 취임 직후인 지난 2014년 8월 이곳에 특별회원으로 위촉됐다며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측이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후보는 특별회원 제안을 받았지만 곧바로 거절했고 부인이 레스토랑을 간 적은 있지만 할인 혜택은 받지 않았다며 문대림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지사가 단박에 거절했기 때문에 특별 회원 혜택을 당연히 배우자는 제안조차 받은 바 없고 인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문대림 후보 측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 갱신된 원 후보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 명부를 추가로 공개하고 회원권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원 후보가 직접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원 후보의 부인이 레스토랑의 측정자를 이용했다는 내용의 관련 녹취록을 제시하고 원 후보를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 등으로 동사안에 대한 검찰 고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자의 증언 녹취록, 특별회원 명부 등을 검찰에 제출할 것입니다. 문대림 캠프는 기자회견 이후 유력 인사의 이름이 명예회원 명단에 들어있다며 보도자료의 일부를 반강제적으로 회수해 기자들이 반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원희룡 도지사 후보와 A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A씨가 지난 23일 서귀포 시내에서 학원 교사와 농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어 참석자들에게 김밥과 도너츠 등을 제공했고 원희룡 후보는 이 자리에서 15분 동안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후보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광수 후보는 오늘 모 고등학교 총동문회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참석자들에게 다시 한번 도와달라는 내용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마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지 호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4.3 70주년을 맞아 제주 4.3의 실체에 좀 더 다가서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4.3 유적지를 탐방하는 수학여행단이 줄을 잇고 교사들의 연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4.3 평화공원 전시관이 수학여행 온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4.3의 도화선이 된 3.1절 발포 사건을 다룬 영상을 보며 학생들은 역사에 한 발짝 다가갑니다. 여러분 같은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이 이 47년 3월 1일 날 전부 다 나와서 결의를 시작을 했어요. 경상도의 한 고등학교가 4.3의 역사를 알고 싶다는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학여행 프로그램에 4.3 유적지를 포함했습니다. 아, 진짜로 일어날 수도 있었겠구나. 이제 이게 정말 아픈 역사겠구나라고 느껴서 좀 더 알고 이제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4.3의 실체에 더 다가가기 위한 교사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4.3 평화인권교육에 참가를 신청한 교원은 1000여 명. 지난해 150명에 그쳤던 것에 비해 6배나 급증했습니다. 역사에서 몇 명 희생되었다 이렇게만 숫자로 기억하고 연도로만 기억하던 역사를 와서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어떤 아픔을 겪었고 또 살아남았던 가족들이 지금 현재 어떤 아픔 속에서 있고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제주 4.3. 화해와 상생을 위한 4.3 전국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의 불안정한 전력 수요에 대비한 남제주 LNG 복합 화력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남제주 LNG 복합 화력 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하고
오는 31일 안덕생활체육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한국남부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남제주 화력발전소에 사업비 321억 원을 들여 2020년 6월까지 125메가와트 규모의 LNG 복합발전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서귀포 남쪽 361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성산선적 29톤급 선승어선에서 선원 45살 배모 씨가 바다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보내 배 씨를 수색하는 한편 선장과 선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석원 제주대학교 총장의 재산이 전국 국립대 총장 30명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송석원 총장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을 합해 61억 7천여만 원을 신고했고 주식 28억 원과 예금 17억 원 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양석환 제주도 감사위원장은 10억 원, 지영흔 제주대 부총장은 6억 8천여만 원을 신고했고 송기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상임감사는 재산보다 빚이 150만 원 많았습니다. 표선면 가시리와 성읍리를 잇는 서성로 확장 공사가 본격 추진됩니다. 확장 구간은 3.1km로 제주도는 토지 보상을 한 뒤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0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사가 마무리되면 서귀포에서 성산포까지 서성로 33.9km 전체가 개통돼 차량 통행과 물류 운송 등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귀포시는 각종 산림병해충과 돌발 해충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본부를 다음 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방제단은 인력 9명과 세대의 차량으로 임야와 공연, 보호수 등을 방지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인 술수염 하늘소가 성충이 돼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는 시기에 맞춰 지상방제 사업을 벌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80명 가운데 보행자가 전체의 49%인 3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차량 충돌이나 추돌로 인한 사망자가 24명, 차량 단독 사고 사망자가 18명 등입니다. 특히 보행자 사망사고 가운데 47%가 신호위반과 무단횡단 등 보행자 과실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